평사리를 덮친 것은 역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든 것이죠. 최참판댁을 집어삼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조중구는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기민미를 나누어줍니다. 기민미란 흉년에 굶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곡식을 말하는데요. 조중구는 주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위주로 곡식을 나누어주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기민미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죠. 서서방내에선 배를 골다 못한 며느리 안산댁이 친정으로 가 몰래 보릿가루를 빻아오는데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아버지 운봉할배는 정신을 잃고 구걸하며 안산댁을 원망하죠. 최참판댁은 어느새 조참판댁이 되어갑니다. 조중구는 집안 살림을 책임졌던 김서방의 가족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인 지서방을 들입니다. 지서방이 평사리로 오자 조중구의 측근 역할을 했던 삼수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 삼수는 강봉기에게 딸 둘이를 달라고 하는데요. 봉기는 이미 삼수가 권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외려 그가 한 허풍과 조중구에 대한 뒷담화를 되짚으며 그를 협박하죠. 이에 분노한 삼수는 둘을 겁탈합니다. 그 사이 서희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집은 송두리째 조중구에게 넘어갈 상황이고 자신이 기댈 사람은 길상과 봉순이밖에 없기 때문이죠. 설상가상 서희를 돕던 수동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중구는 친일 활동을 하고 김은장은 그런 조중구에게 분노합니다. 김은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설명합니다. 한편 목수 윤보는 일을 하러 한양으로 갔다가 남대문 어귀에서 일본 정규군과 대한제국 정규군의 전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연장도 다 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오죠. 항일 투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윤보는 투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친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보여주기 위해 조중구를 치자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장선 건 엉뚱하게도 삼수였죠. 지서방은 대창으로 찔려 죽고 집은 쑥대밭이 되는 사이 조중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 문서가 숨겨져 있는 마룻바닥에 비밀 공간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삼수는 그걸 알아채고 조중구를 찾아 자신에게 한몫 단단히 챙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약속으로 위험을 넘긴 조중구. 하지만 위험을 넘기자마자 삼수를 일본 헌병에게 넘기고 삼수는 결국 총살당합니다. 한편 서희와 일행은 길상의 주도로 평사리를 떠나 간도로 도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곳으로 가서 의병 활동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도망에 성공합니다. 서희와 그의 일행은 간도에서 어떤 사건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2부 요약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지 1부 요약 시리즈는 윌라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약본을 만들며 토지 원본과 윌라 오디오북 그리고 만화 토지까지 총 3개의 판본을 참고했습니다. 원작을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독서에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N잡로 입장에서 읽고 요약까지 하기엔 부담이 컸죠. 만화는 짧았습니다. 대신 그만큼 많은 부분이 빠져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윌라 오디오북은 그 중간 어디쯤입니다.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적었고 그 덕에 원문의 내용을 되새기기도 좋았죠. 특히 소재에는 사투리로 구성된 문장이 많은데요. 오디오북은 그런 부분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약 시리즈는 말 그대로 토지의 독자를 돕기 위한 보조제 성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이 요약본에 그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토지의 온전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윌라와 함께 쿠폰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